나우루 공화국. 나우루 공화국은 면적 21제곱킬로미터의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화국입니다. 이 공화국은 19세기까지 여러 나라에게 통제받으며 살아오다 1968년 투쟁 끝에 독립을 했죠. 이 공화국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자원이 숨겨져 있었고 그 사실을 1899년에 알게 됐죠. 그 특별한 자원이라 함은 엘버트로스라는 새가 산호초 위에 배설한 똥이었는데 이 똥이 수천 년간 퇴적돼 순도 100%의 인산염이 됐고 이것은 아주 값비싼 자원이 됐습니다. 이 인산염은 고급 비료나 폭발물 등의 재료로 사용되곤 했는데 쉽게 구할 수 없는 자원이었습니다. 독립 이전까지는 각 나라의 신탁 통치를 받으며 자원을 수탈당해 총 수익의 2% 정도밖에 얻지 못했지만 독립 이후 그 수익은 온전히 나우루 공화국의 것이 됐습니다. 한순간에 돈방석에 앉게 됐죠.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1970년 1인당 GDP가 2만 달러로 미국의 2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세금, 교육비, 병원비 등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고 심지어 나라에서 청소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일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돈을 주었고 돈이 남아돌아 휴지로 쓸 정도였습니다. 나우루 공화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외국인이었고 심지어 공무원까지도 외국인이었습니다. 나우루 공화국은 엄청난 돈을 이용한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도 했는데 전문가가 없어서 사기를 당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돈이 남아도니까 그냥 넘어갔죠. 그렇게 지내오다 자원이 점점 고갈되기 시작했고 위험을 느낀 나라에서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보려 했지만 오랜 호화 생활에 익숙해진 결과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고가 자신의 돈이라 생각했고 결국 여러 나라에 빚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블랙리스트로 등록됐습니다. 그들은 점점 가난해졌지만 아무것도 할 줄 몰랐고 뚱뚱한 게 그들의 트렌드라 남성의 97%, 여성의 93%가 비만이었습니다. 비만으로 건강도 안 좋아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나라는 점점 황량한 고원이 되갔습니다. 2007년 그들의 GDP는 2,500달러라고 합니다. 자원을 함부로 사용하고 얻은 결과죠. 국민의 90%는 실업자이며 나머지 10%도 나라의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세계 최고의 부국에서 세계 최악의 빈국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시사하는 게 뭘까요? 자원을 함부로 쓰게 될 경우 앞으로 마주하게 될 우리의 미래 모습이 아닐까요? 남미의 석유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굶주린 시민들이 먹을거리를 찾아 쓰레기통까지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한 시장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쓰레기 더미를 뒤집니다. 운 좋게 상하지 않은 음식을 발견하면 재빨리 입에 넣습니다. 문드러진 과일도 일일이 봉투에 옮겨 담습니다. 굶주린 시민들에겐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식량입니다. A esperar que los demás boten la sobra para uno poder comer. Porque primero no se consigue comida. Tú vas a un bicentenario. 남미 최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과거 차베스 정권 시절 무상교육에 무상의료까지 석유를 팔아번 돈을 포퓰리즘 정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 2014년 유가 폭락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국민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재정 적자를 메우려고 마구 돈을 찍어낸 결과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도 70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Nosotros le queremos decir al presidente Nicolás Maduro que eso es una farsa. Esa gente de los clubs. 우파 야당은 좌파 정부의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겠다며 130만 명의 서명을 확보했습니다. 국민 소환 투표에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760만 명이 동의하면 마두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합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인천시 옹진군 지도가 자연에너지만 사용하는 에너지 자립섬으로 거듭났습니다. 서해 11개 다른 섬도 에너지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큰 풍력 발전기 2대가 마을 뒷산에 우뚝 서 있습니다. 옆에 있는 태양광 발전기는 끊임없이 빛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발전기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은 하루 평균 350kW로 20가구가 하루 동안 넉넉히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섬 주민들은 이 전기를 가정에서는 물론 마을 통신 장비나 가로등 정수기 등에도 사용합니다. 이 섬에서는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력 수급을 자동으로 하는 시설까지 갖췄습니다. 전기가 항상 부족됐어요. 그래갖고 각 가정에서도 서로 전기를 아껴 쓰고 이런 형편이었었는데 이번에 풍력이 시설됨으로써 주민들이 전기를 풍부하게 쓰게 된 것 같아요. 이 섬에서는 지금까지 디젤 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환경오염 문제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국내 최초로 친환경 에너지만을 사용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 지도의 경우에는 청정섬의 이미지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를 접목시켜서 체험 관광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섬을 시작으로 국내 에너지 자립섬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11개 섬이 연차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에너지도 풍력과 태양광에 이어 조력과 지열까지 다양합니다. 인천시는 에너지 자립 효과를 지켜본 뒤 이 모델을 외국에 수출하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섬은 탄소 발생이 전혀 없다고 해서 탄소 제로섬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이 섬처럼 자연에서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YTN 김종술입니다. 에너지 회사인 GSENR이 운영하고 있는 경북 영양의 한 풍력 발전 단지입니다. 날개 하나 길이가 50m를 넘을 정도로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바람을 타고 쉼없이 돌아갑니다. 이곳 야산엔 이런 풍력 발전기가 모두 18기가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며 뿜어내는 윙윙 소리가 비행기 굉음을 연상시킬 정도로 엄청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10여 개의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는 영양 풍력 발전 단지입니다. 마치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소음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단지 부근 마을입니다. 발전 단지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풍력 발전기 돌아가는 소음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고요한 밤이면 소음은 더 크게 느껴지고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라고 호소합니다. 전투기 지나가는 소리죠. 우리가 잘 안 듣던 소리. 엄청나게 고통스럽다. 안 듣는 사람들이. 소음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 날개가 돌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그림자입니다. 태양의 위치에 따라 집 창문 등의 날개 그림자가 휙하고 나타났다, 휙하고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다 보니 신경이 안 쓰일래야 안 쓰일 수가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하소연입니다. 날개 돌아가면 뭘 이렇게 공부를 못한대요. 이게 뭉치가 이게 돌아가. 소음의 그림자까지. 인근 주민들이 이런저런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운영사인 GSENR 측은 이미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향권에 계신 분들은 저희하고 이미 다 협약이 끝났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이미 다 보상금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원금 형태로 해가지고 이미 다 수신이 돼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이 관계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선정 기준으로 보상비를 얼마나 지급했는지 등에선 그런 것까지 얘기하긴 그렇다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라남도가 최근 실시한 영암풍력단지 인근 주민들의 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명 가운데 4명이 만성두통에 시달리고 있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TV 신준섭입니다. 지난 5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리아우주 팔랄라완 지역 파모일 농장으로 향하는 길.
수십 년을 지켜온 나무들이 잘려나간 자리엔 어린 묘목이 줄지어 심겨 있었습니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 지부에서 활동한 잠자미 씨는 고무나무를 베고 돈이 더 되는 팜나무를 심은 자리라며 앞으로 볼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팜나무 수천 그루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얀 나무줄기가 제 키보다 7, 8배는 더 높이 뻗어 있었습니다. 팜나무 숲의 끝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농장은 거대했습니다. 비포장 흙길 위에는 막 수확한 듯한 파모일 열매들이 땅에 널브러져 있었고 1에서 1.5m 깊이로 파진 수로에는 시커먼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 둠노 씨는 이넥다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파모일 농장 옆에 살고 있습니다. 둠노 씨는 4살 때부터 이곳에 살았습니다. 둠노 씨는 이곳은 원래 농장이 아니라 다 숲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집 근처에 흐르는 벌릴라스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었죠. 1996년 이넥다의 파모일 농장이 들어서면서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둠노 씨는 더 이상 어부가 아닙니다.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채취해 파는 농부로 전업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에서 250만 루피아를 법니다. 둠노 씨는 10년 전부터 강에서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았다고 전업 이유를 설명했죠. 그린피스 인도네시아 지부 활동가였던 프리랜서 기자 잠자미 씨는 팜나무에 물을 대기 위해 강물을 끌어 쓰고 농장에서 사용한 제초제와 살충제가 강물에 들어가 물고기가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팜나무는 물을 엄청나게 빨아들입니다. 팜나무 한 그루가 하루 평균 91리터의 물을 먹는답니다. 인도네시아 팜 연구소에 따르면 파모일 농장은 1헥타르당 140그루의 팜나무를 심을 수 있으니까 1헥타르당 하루 12,776리터의 물을 쓰는 셈입니다. 이러니 대규모 파모일 농장에 수로가 없을 수 없겠죠. 둠노 씨가 사는 마을은 강물이 줄고 식수까지 부족해졌습니다. 마을회장 졸리민 씨는 예전에는 4m 정도 땅을 파면 물이 나왔는데 이제는 12m까지 파야 물을 얻을 수 있다며 이마저도 여러 곳을 파봐야 겨우 하나 찾을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독일개발정책연구소는 올해 발표한 인도네시아 파모일 경작 확대 영향 보고서에서 팜나무와 같은 황금성 작물인 고무나무는 건기 때문에 스스로 물 소비를 줄이지만 팜나무는 항상 일정한 양의 물을 빨아들인다며 건기가 오면 파모일 농장 주변 주민들이 물 부족 현상을 겪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모일 농장에서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스마디 씨는 1996년 파모일 농장이 조성되면서 물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라며 숲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깐질이 사라져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깐질은 이곳 주민들이 쉽게 사냥해 먹을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스마디 씨는 3년 전부터 시장을 찾아 닭과 물고기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시장에서 사는 품목이 하나 더 늘었는데 바로 마실 물입니다. 이젠 식수도 구하기 어렵답니다. 스마디 씨는 파모일 농장이 없던 과거로 돌아가 살고 싶다. 그때는 숲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파모일은 팜나무 열매 산과송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입니다. 파모일은 국내로 수입돼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릿, 시리얼, 마가린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비누, 샴푸, 세제, 립스틱에도 들어갑니다. 식탁은 풍성해졌지만 주민에게는 비싼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파모일 농장이 커지는 만큼 열대우림은 쪼그라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은 규모가 크고 생물 다양성도 풍부해서 아시아의 허파로 불립니다. 그러나 해마다 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 지부에 따르면 열대우림이 훼손되면서 야생 동물들도 살터전을 잃었습니다. 호랑이, 오랑우탄, 수마트라 코끼리 등 멸종위기 동물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 지부 활동가 바고스 씨는 1990년 이래로 인도네시아에서 31만 제곱킬로미터의 열대우림이 사라졌다. 말레이시아의 면적과 비슷한 규모라며 벌목 등 다른 이유도 있지만 파모일 농장 확대가 주된 이유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열대우림 파괴는 공기오염으로 이어집니다. 열대우림을 훼손할 때 불을 지르기 때문이죠. 열대우림을 태우면서 발생한 연기는 대기로 유입돼 먼지와 각종 화학물질과 결합하고 짙은 연무는 호흡기에 치명적입니다. 2014년 1월 리아우주에서 5주간 연무가 계속되어 주민 2만 8천여 명이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가뭄도 심했지만 파모일 농장을 만들기 위해 숲과 땅을 태운 것이 더 큰 이유였죠.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세계 파모일의 55%에 달하는 3,450만 톤을 생산한 세계 1위 파모일 생산국입니다. 파모일 농장 규모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해 기준 인도네시아 전역에 분포한 파모일 농장 면적은 11만 6,700제곱킬로미터로 남한보다 넓습니다.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2020년이면 파모일 농장이 13만 제곱킬로미터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죠. 인도네시아산 파모일은 한국에도 들어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인도네시아로부터 한국이 수입한 파모일은 3,500톤이 넘습니다.
파모일은 라면, 과자 등 식료품과 화장품에 사용되지만 주민에게는 비싼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